이재용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전국이 시끌벅적합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불온시하고 노동자들의 삶과 생존을 파괴하기 위해 안달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동지들? 그래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의 힘을 온전히 발휘해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노동계약을 박살내고 노동자 서민의 생존을 지키는 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초보적인 이해도 없는 정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파탄 지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사회 공동체가 유지 운영되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필수적이라고 우리 헌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장 발전된 형태가 산별노조입니다. 노동조합이 기득권 노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업과 공작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산별노조를 만들었고, 그 산별노조는 산별교섭과 산별협약으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투쟁들을 일관되게 벌여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노동부 시정명령 추진으로 산별노조를 탄압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더 고착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산별교섭을 법제화하고 산별협약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효력을 확대하는 법을 개정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노동부가 해야 할 것은 노조법 2, 3조 개정에 전체 노동자의 목소리를 가장 앞장서 이야기하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절반의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 노동 3권을 누리고 행사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역대 독재 정권은 노동부를 앞세워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해왔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그러한 아픈 역사를, 아픔을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우리들이 고립적으로, 분산적으로, 수재적이고 방어적으로 했던 그 실패한 투쟁,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120만 총노동전선이 투쟁전선으로 구축되는 힘있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약 반드시 막아내고 노동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명령 지침 반드시 박살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동지들과 함께 그 투쟁 승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쟁!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 김선혁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노동자는 지금껏 사회민주화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80년 피로 물든 광주 택시 운전기사가 그러했습니다. 87년 구로에서 거제까지 울려 퍼진 분배 정의 실현의 목소리가 그러했습니다. 민주노총 창립 이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억울하게 죽은 효군, 효선이, 미선이의 영연을 달래기 위한 투쟁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에서도 박근혜 국정농단에 맞서 이재용을 비롯한
부패 자본을 탄재시키고 언론 노동자들의 언론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도 바로 여기 계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민주노총을 윤석열 정부는 귀족노조, 부패노조이라며 민주주의의 위기 때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조합원들을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 노동부가 취해야 할 자세와 위치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의 편을 티내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노사관계가 대화 타협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노동부가 노동의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이용하고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상승 기반으로 악성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힘으로 짓누르고 임금체계 개편과 장시간 노동을 예고하고 민주노총 압수수색과 공안 탄압을 밀어붙이며 노동조합 파괴를 시작했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공정위, 국토부와 함께 노동부가 노동법 개혁과 노동조합 탄압을 하는 최선봉에서 앞장서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정부는 정치적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탄압으로 지지층을 규합하고 온갖 보수매체 스피커를 통해서 탄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검사 독재 1인 정치로 민주노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동 착취를 위해 만든 노동의 이중구조 책임을 노동에 전가하며 반목하고 분열을 책동하지만 노동계급 정신으로 거대한 저항의 물결을 만들어냅시다. 노조법 2, 3조 환노위를 통과시키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 상권을 쟁취합시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자본의 착취를 폭로하고 노동 존중과 권리를 만든 저력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허구이고 노동자 민중을 분리를 하는 그런 관계에 맞서 투쟁합시다. 윤석열 정부의 고루한 탄압이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결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어느 정권보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탄압을 하고 있지만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여명은 밝아옵니다. 탄압을 뚫고 피어나는 민주주의의 꽃처럼 우리가 만들 평등 세상을 위해 민주노총은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맞서 물러서지 않으며 투쟁하겠습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예, 문영민 본부장 동지가 앞에서 대사를 하셔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민주노총 사정충남본부 수석부부장 이승수입니다. 동료들께 힘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우리 지역에도 윤석열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김태흠 도지사입니다. 지금 인권, 노동, 환경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리고 있습니다.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 충남본부를 중심으로 농민회 그리고 진보 사당과 같이 12월에 총력투쟁을 선포했고, 지금 현재 20만 서명운동으로 지금 김태훈 정부와 김태훈 도정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정권의 저 후한무치한 정책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 이 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모든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노동자들이 사용자들과의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간적인 입장으로 모든 것을 도리어 노동자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노동부는 재벌의 사용자의 앞잡이가 돼서 모든 탄압의 선봉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지상을 읽어보니 규약 개정은 단협을 통한 단협의 시정명령을 무차별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고용노동부의 할 일입니까? 저는 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은 빼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으켜서 다시 노동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들?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세종 충남본부 6만여 조합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한판 뜨는 또 강폭하게 달려드는 노동 탄압을 맞서는 그러한 투쟁 선두에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호주 충남지부 현대시청 비정규직 제장 이상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힘차게 싸우겠다는 결의를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지난 2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김영균의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상과 다르지 않게 1심에서 선고한 원청 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 판결이 똑같이 내려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나머지 책임자들에게도 1심에서 내린 판결보다 더 감형해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무리 그 산업법을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사업주가 갖고 있는 보건조치, 안전조치 의무는 몰랐다고 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와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는 복제화시키려고 하는 고용노동부가 저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 약한 처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지고 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200건이 넘는 수사 조건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 중에 11건만 기소했습니다. 11건 기소한 내용 중에도 중첩법 시행되고 한 번도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첩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후 처분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본을 비호하는 윤석열 정권에 발맞춰서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그나마 노동자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감춰왔던 본색을 이제 꺼내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태안에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하고 서울 구의역에서 김군이 사망하면서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처지에서 위험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현장에서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정말 어렵게 만들어낸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 완화시키겠다고 합니다. 말이나 됩니까, 동지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직도 현장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위험하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 흔한 작업중지 한마디 말 못하면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야 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법제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장에 들어가서 협력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말 한마디 못하고 위험에 내몰려 있는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진짜 사장 원청 대표에게 조치하라고 말하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선행되지 않고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중처법이 이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더 강화될지 아니면 이것보다 완화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지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들어서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까지 투쟁판이 벌어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투쟁하는 동지들 너무나 힘든 조건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그리고 건설노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완강하게 투쟁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목숨과 그리고 더 열악한 노동자들을 보살필 수 있게 다 함께 단결해서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투쟁에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예, 노사관계는 자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그 노사관계 안정적으로 되도록 지원하는 게 노동부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위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부담 개입하고 시정명령을 통해서 오히려 노사관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바오케미칼 실리콘지의 김미소 지회장님 모시고 인천 규탄사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연정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삶은 언제나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욱 고단하고 힘들어지고 노동권은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만 가진 자들에게는 한없이 반대하고 약자에게는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가진 자들을 위한 법과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며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공황 전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각 3별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윤석열 정부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노동자의 투쟁으로 심판하여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자본가들과 투쟁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나 김정부나 할 것 없이 자본가들을 위한 정부였고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인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지금의 윤석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사 자율로 맺은 단체 협약을 자신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장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2009년에 전임자를 축소하기 위한 타임오프 제도를 만들었고 그마저도 엉뚱한 기준을 들이대며 노사간 자율로 합의한 타임오프 시간을 빼앗아 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노동 관련 법제도를 자본가들의 청원을 통해 계약하거나 반노동자적으로 입법하는 등 반노동 친자본의 성격을 숨기지 않고 막무가내로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현재의 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조합을 활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고 노사관계나 복수노조 여부에 따라 조합 활동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아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우케미칼 실리콘 지회는 현재 지회의 타임오프 시간이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업장의 노동조합들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지회도 단체 협약을 통해서 2명의 전임을 확보하였는데 22년 12월에 근로감독관이 타임오프 위반을 지적하며 추가 지급된 1000시간에 대한 임금을 반환할 수도 있다는 겁박을 하면서 개선을 하라는 행정 지도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측의 노조 혐오와 반노동자적인 행위로 인해 아직 22년 인단협합을 많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단협 시정명령을 기다렸다는 듯이 교섭 중간에 타임오프 사용과 관련한 부분을 계약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사 자율로 해야 하는 부분들까지 법으로 제한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자신들만의 법과 원칙을 잣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타임오프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에 타임오프 제도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민주노 탄압을 위한 단협 시정명령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 따위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용자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지원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얘기는 듣지 않고 오로지 경총과 사용자의 민원 해결만을 위한 노력만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반노동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줍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반드시 이 투쟁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이케미칼 실리콘 지회도 선두에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충청 노동자 결의대회는 지난 금속노조 중집에서 전국 9개 권역에서 고용노동부 각 지청의 규탄대회를 진행하자는 결의에 따라서 금속노조 충남지부가 대충지부장님께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천안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해본들 이곳이 세종고용노동부 앞이 이 세종고용노동부가 전국 노동자들의 인력시장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속노조뿐만 아니라 세종중남본부, 대전본부, 충북본부장, 새 본부장 동지께서도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과 함께 전국 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지부장 정윤재입니다. 23년 투쟁 힘차게 돌진하겠다는 결의를 담아서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어제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 규약이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시정명령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금속노조 규약은 전국 19만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입과 탈퇴는 지금 현재도 자유롭습니다. 다만 지난 과정에서 우리 동지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가 묵인하고 방조한 탓에 창조 컨설팅이라는 노조 파괴 무리들이 조직적으로 금속노조 내부를 침투를 해서 자본과 결탁하고 우리 조직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컨설팅 같은 이런 부패 조직들이 우리 금속노조 조직을 와해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속노조는 집단 탈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위반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협 시정명령 하라고 하루도 멀가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노사 협의를 통해서 만드는 소중한 단협입니다. 과거의 정부와 자본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들을 공돌이 공순이 취급하면서 우리 노동자들을 폄하하고 이 나라를 일궈온 그런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짓밟기에만 일삼아왔습니다. 그 중심에 이 고용노동부가 무엇을 했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우리 선배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목숨을 바쳐서 지켜오고 만들어낸 소중한 단협입니다. 이제 우리 현장을 우리가 스스로 투쟁으로 만들어내고 바꿔나가는 이 시점에 칼을 빼두는 저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노동부가 아니라 이 나라의 거대한 인력시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용상생임금위원회 만들어서 우리가 만드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노동자들한테 직무성과급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할 일 없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최저임금에 적용하고 전국의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서 정치인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고용노동부 정부직 관청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노동자들 회사와 정부의 부조리를 10수년 동안 고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고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우리 노동자들 편 들어준 거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노동자들의 신고를 자본이 앞장서서 하고 우리 노동자들 민주노조를 깨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왕 윤석열 정권이 임기 내내 우리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공세적으로 우리 동지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임기 내내
짓밟힐 것이냐, 아니면 2023년 한 해를 우리 노동자의 모든 것을 걸고 윤석열 정부와 전쟁을 선포할 것이냐, 이 기로에 2월, 3월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 말에 감선피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경전을 누추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임금들이 흉년이 들고 백성들이 어려울 때면 모든 것을 임금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면 임금님 스스로 수라산에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궁궐을 떠나서 스스로 누추한 곳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임금님 반찬 가지수 줄이는 게 뭐 대수냐 하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태도와는 너무나 상반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난방비 폭탄에, 전기세 폭탄에, 고임금,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우리 백성들, 국민들 삶의 나락이 말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과거 임금님이 했던 거와는 반대로 멀쩡한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면서 수천억의 혈세를 낭비하고 수조 원을 들여서 영빈관을 만든다고 하다가 국민들 여론에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 기초단체장들 업무용 차량, 의전용 차량들을 수천억, 1억씩 넘는 1억 원이 호가하는 차량들을 수십 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합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건 정권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 밑에 하부 조직까지 썩어 자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정권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고 전국의 현장이 중심이 돼서 바꿔내는 투쟁을 지금 당장 준비해 나갑시다. 금속노조도 우리 동지들과 함께 우리 동지들의 미래를 바꿔내는 투쟁을 앞장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힘내서 이 썩어 자빠진 고용노동부 반드시 바꿔냅시다. 투쟁! 고맙습니다. 노동부 규탄 결의대에 오신 동지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해남중북지부 지부장 박정호입니다.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노동부가 모든 행정력을 끌어모아서 노조를 부패한 집단으로 몰아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노조 회계 당부를 문제 삼고 노조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며 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만들고 민주노총 탈퇴를 쉽게 해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14조를 근거로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는 회계당부를 비롯한 각종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라 합니다. 그동안 노동부가 이 조항을 근거로 실제 점검을 진행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일괄적으로 점검한다고 나서서 마치 노조가 어마어마한 회계 비리를 하고 있는 마냥 몰아가고 있습니다. 노조 회계는 당연히 투명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미 투명하게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조합원들에게 전부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합원들 누구라도 회계 자료를 열람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집회하고 나서 고생한 간부들 저녁 식사라도 하려면 증빙 자료로 사진도 찍어야 하고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매 분기마다 지부감사, 노조 중앙감사 이중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감사 결과는 조합원들에게 빠짐없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소중한 조합비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려고 누구보다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회계 투명성을 감시하는 것은 바로 우리 조합원들입니다. 노동부가 개입할 것이 아닙니다. 노조법 14조는 조합원의 노조의 회계 문제를 제기해도 노조가 투명하게 회계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입니다. 조합원이 민원이 제기가 됐어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모든 노조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노동부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조를 회계 비리를 저지르는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 찍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노사 부조리 신고세타는 더 심각합니다. 노동 현장에서 폭행, 협박, 부당하게 불투명한 노조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는 노동부의 발언 속에서 의도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노조가 부조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만 되면 노동부가 노조 운영 전반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이런 행정 개입은 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배 개입입니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조 탄압에 금속노조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조합원들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노조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민주노조를 지키는 투쟁에 금속노조 대전 충북 지부가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